예,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배당주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AT&T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 배당주 중 하나인 AT&T에 대한 영상을 다루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AT&T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저도 AT&T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요. 최근 가격이나 이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추매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그 가격과 배당률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뭐 배당을 깎아야 된다,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신용 등급이 두 단계나 하락했다 등등.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AT&T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그리고 배당 컷 우려가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AT&T가 왜 이렇게 빠질까요? 저는 투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통신주는 불황에 강하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AT&T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전혀 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인데요. S&P 500이 17.4% 빠지는 동안 AT&T는 무려 21.9%나 빠졌습니다. 즉 시장 지수보다도 더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경쟁사인 버라이즌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좀 안 좋은 언더퍼폼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T&T는 통신사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버라이즌과 비교했을 때 케이블이나 영화 그리고 뭐 TV 같은 미디어 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통신주 성격이 다소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2020년 5월에 HBO Max를 출시하면서 OTT 시장도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AT&T는 2014년에 다이렉트 TV라는 케이블 TV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일단 인수 금액이 워낙 컸고 이미 2014년부터 케이블 TV 수요 감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야 되나 일단 의문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하면은 이 인수는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2015년부터 꾸준히 지금 TV는 시장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OTT 시장은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 추세는 AT&T의 사업 보고서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보시면 그 TV 쪽, 케이블 TV 쪽 그 이용자 순 증감수인데요.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용자 순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떨어지는 흐름이다. 인터넷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흐름이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 TV가 AT&T의 지금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 그 아까 제가 영화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영화 산업이 완전히 셧다운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전에 제가 디즈니 영상 다룰 때도 다뤘었지만 영화 쪽은 완전히 셧다운이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완전히 셧다운이다. 게다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적하거나 아니면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그 급여에 좀 많이 시달리면서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쓰면 되니까 굳이 모바일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신요금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모든 미국 시민한테 이 1200달러의 구제금융을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금융으로 사람들이 굳이 뭐 통신요금까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용자 수가 급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불안 때문에 이게 다 좀 주가에 반영돼 가지고 AT&T 주가가 크게 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요. 과연 배당 컷을 할까? 저희 배당주 투자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가 과연 AT&T의 배당은 안전한가입니다. 우선 현재 AT&T의 시가 배당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7%에 가까이 다 되는데 이렇게 배당주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AT&T의 배당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을 제기할 때 가장 많이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이 과도한 부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말 기준으로 지금 151빌리언 달러의 부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전 연도에 180달러에 비해서 많이 줄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지금 시총이 214빌리언 달러인데 부채가 151빌리언이니까 지금 부채가 시총의 지금 71%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부채 비율도 44.7%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산 나눈 겁니다. 그래서 44.7%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게 2020년 이자 비용이 원래는 그 7.6빌리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5.3빌리언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완화된 거는 다행인 점이고요. 부채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 투자 지출이 늘어야 돼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HBO 맥스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이전에 디즈니 영상에도 다뤘지만 이 스트리밍 시장은 지금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컨텐츠 투자가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계속 투자를 할 거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물론 HBO 맥스가 기존의 워너브로더스나 뭐 HBO 같은 강력한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콘텐츠만 활용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통신 사업에 5G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5G가 좀 자리 잡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뭐 버라이즌이나 뭐 T모바일 그리고 AT&T 모든 통신사가 5G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멈추게 되면 뒤처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그 AT&T의 CEO인 그 스테픈슨이 인터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냈는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Nationwide, it's a big deal. And we're investing aggressively to build that network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then you mentioned the big one, 5G. We're investing very aggressively in 5G. I'm 보시는 happy. 것처럼 일단 CEO가 인터뷰에서 지금 AT&T의 5G 투자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5G 투자도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되고요. 부채 상황 의무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이 나가는 곳이 많다. 그 배당 성향을 한번 보면은 이게 그 버라이즌과의 비교인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버라이즌은 AT&T와는 달리 통신 사업에 좀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AT&T보다는 낮지만 배당 성향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현재 수준은 아니고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미래의 배당 성향을 예측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8%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AT&T가 지난 3년 그 수치만 봐도 배당 성향을 굉장히 잘 컨트롤 해왔습니다. 50% 미만으로 컨트롤 했고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만 봐도 29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 잉여 현금흐름이 감소한다고 감안해도 이 총 배당금 지급액이 15빌리언 달러로 볼 때 저는 한 70% 내외로 나오지 않을까 배당 성향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더 제 의견을 더 말씀드리자면 2019년 말에 이제 현금 흐름이 29빌리언 달러였는데 그 중에 지급된 배당금 15빌리언입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해도 딱 절반이잖아 배당금이. 그러니까 절반은 떨어져도 배당이 커버 가능하다. 근데 물론 부채나 이자 비용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현금 흐름 수준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봤어요. 보시면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갈 때 현금 흐름이 15% 정도 감소합니다. 그럼 올해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급으로 가정을 하면 현금 흐름이 작년에 비해서 15%가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25빌리언 달러가 나오고요. 배당금 지급액이 14빌리언이고 단기 부채가 11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커버가 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 그러니까 물론 가정을 여기서 많이 제가 했지만 어느 정도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AT&T의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까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전에 제가 보인 영상에서 다뤘지만 과도한 자사주 매입은 현금 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켜요. 그래서 좋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 경영진이 빠르게 자사주 매입을 안 하겠다고 판단한 거는
이 배당 지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좀 위안이 된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위안은 AT&T가 어쨌든 통신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모바일 그 서비스 이용자 수 추이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통신 사업에서는 계속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안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이 배당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업의 어떤 경제 위기나 불황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배당을 늘려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귀족주나 배당 왕 같은 기업들은 그 자체로 존경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 상당한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AT&T는 그 미국 배당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당주 중 하나이고요. 25년 연속 배당을 증가해온 배당 귀족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35년 동안 증가해왔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미국에서 이 배당 귀족주는 단지 64개에 불과합니다. 이제 AT&T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배당 역사를 가진 기업들은 쉽게 배당 컷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유는 한 번 배당 컷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그 한때 미국의 대표 기업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2008년에 일단 배당 컷을 한번 했고요. 배당 컷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회복을 못해요. 계속 떨어지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추세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기업인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의 대표 은행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배당 컷을 했고요. 여긴 더 심한 게 무려 5년 동안 이런 형편없는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쭉 빠지고 나서 지금 계속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회복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번 배당 컷을 하게 되면 기업이 주주로부터 신뢰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배당을 컷할 정도면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AT&T 같은 기업들은 배당 컷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AT&T는 실제로 2008년에 배당을 올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두 개의 기업과는 달리 빠지긴 빠졌지만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AT&T에게 좀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경영을 잘해서 배당을 늘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저는 큰 점수를 줄만하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2009년 금융위기 때 주가가 21.4, 배당이 1.64, 배당률이 7.6%인데 2020년 현재 지금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높고 배당도 높은데 배당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2009년에 비해서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AT&T가 배당 컷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엘리엇이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엘리엇 펀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제 그 현대차에도 참여를 했고요. 이거 편지는 이제 엘리엇이 그 AT&T의 CEO와 경영진에 보낸 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엘리엇이 3.2빌리언 달러 어치의 보통주를 취득했고, 2021년 말까지 AT&T 주가가 60달러 이상은 갈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AT&T가 배당 컷을 한다?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 옛날에 이 엘리엇이 삼성물산이나 현대차의 그 주주로 있었을 때도 그 부실자산 매각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거든요. 저는 이 다이렉TV가 지금 현재 AT&T의 굉장히 좀 발목을 잡는 안 좋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엇이 이거를 팔라고, 매각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팔게 되면은, 팔게 된 걸로 이 HBO 맥스 스트리밍 서비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배당금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이제 그 매수를 하기 전에 할인 현금 흐름 모형, DCF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그걸로 적정 가치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이 많이 정체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률 1%,
할인율 10%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을 가지고 갔고요. AT&T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잉여 현금 흐름에서 단기 부채를 뺐습니다. 이 값으로 그 적정 가치를 구했을 때 35.68달러가 나오고요. 현재 주가가 29.84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30달러 미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좀 요약하자면은 저는 결국 AT&T가 배당컷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채와 투자 지출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35년간 쌓은 배당 기족주의 명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고 그동안 쌓은 신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펀드라는 그 행동주의 펀드의 존재 자체가 저는 주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매수 가격 자체가 현재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시간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길어졌는데요. AT&T에 대한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요. AT&T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